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10월 4일 월요일 대체 휴무일이고요. 10월 달에는 대체 휴무가 다음 주까지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있죠. 주식하는 입장에서도 또 많이 쉬는 거는 왠지 불편한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뭐 그런 하루예요. 어찌됐든 쉬는 날이라서 다들 뭐 비트코인을 쳐다보고 계시든 아니면 뭐 가족과 시간을 보내든 아니 주무시고 계시든 뭐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무슨 이 공부를 좀 해볼까 하다가 실제적으로 저는 이 차트 뭐 쟁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뭐 워낙 출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도 그냥 차트 부분에서는 그래도 제 그냥 나름대로 만족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재무나 재료는 안 볼 수는 없어요. 분명히 차트가 재료 그러니까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재료가 있는 것들은 차트를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그 재료가 뭐 1년 뒤냐 혹은 내일이냐 모레냐를 결정하는 게 차트예요. 분명히 재료는 있는데 차트가 애매하면 그 재료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차트와 재료로 주식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대부분 우리가 이 단기적인 단타를 치는 부분도 있고 혹은 스윙과 이 중장기라고 하죠. 뭐 중장기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3년에서 5년 정도인데 그렇게 관점을 안 갖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최소 일반 주린이분들, 직장인분들은 최소 한 달에서 6개월 정도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기한테는 중장기예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수익률이 안 올라오거나 혹은 내가 샀는데 물리면 뭐 6개월에서 1년, 2년이 가면서 중장기가 되는 거지 대부분의 계획은 뭐 길어야 한 달에서 6개월 사이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스윙과 중장기의 기준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 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볼 때도 이 차트도 하나의 사람의 얼굴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예인으로 따진다면 원빈의 얼굴을 보고 정말 잘생겼다. 쟤는 얼굴에 정말 흠잡을 데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송중기 씨의 얼굴을 보고 저 정말 잘생겼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한데 좀 여성스럽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에 비해서 뭐 마동석이나 또 누가 있나요? 황해에 나왔던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아무튼 이 황해에 나왔던 주인공 얼굴을 보면 사실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남자답다라는 것과 이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에 충실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멋있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봐도 멋있다. 그러다 보니까 잘생겨 보여지는 거고 저런 남자가 이상형이 돼가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배역 자체가 그런 역할이 이제 그런 역할을 자주 안 했다라면 그냥 누가 봐도 글쎄요 그 팬들한테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은 잘생긴 얼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마다 관점이 다르듯이 차트를 보는 눈이 달라요. 얘는 진짜 다 잘생겼는데 코가 조금 안 이쁘네. 얘는 코만 고치면 정말 완벽하겠다. 얘는 진짜 모든 게 다 완벽한데 성격이 그지 같네. 이 성격은 주포겠죠. 그런 것처럼 뭐 하나를 이 차트를 볼 때도 우리가 뭔가를 점수를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부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스윙과 중장기를 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하나의 파동의 원리거든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게 엘리어트 파동의 이론이 있잖아요.
1파가 나온 후 2파의 조정을 거치고 3파가 나오고 4파의 조정을 거치고 5파가 나온다. 그리고 나서 본다. 하락 A, B, C파 혹은 여기서 또 5개의 파동이 나온다라는 거죠. 밑에 하락에 대한. 그러면서 추세를 하방으로 이어간다 라는 관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엘리어트 파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1파가 발생한 뒤 저점과 고점 대비해서 고점에서 60% 이상의 하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3파는 1파의 1.5배 정도 혹은 1파의 동일한 관점에서 파동이 나온다면 뭐다? 5파에서 1.5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1파가 크게 나왔다면 3파와 5파가 1파만큼만 더보다는 만큼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 파동의 길이는 짐작하기는 어렵다라는 거겠죠. 왜 이 1파가 정말 많이 나온 건지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작은 건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뭐든지 파동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어요. 정확한 거는. 대신 이 파동이 시작이냐 아니냐에 대한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측과 아니라면 대응을 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3파의 조건은 3파가 나오고 나서 이제 5파가 시작되기 위한 조건은 이 1파의 고점을 이탈하냐 안 하냐의 관점이에요. 또 그죠? 최근에 이 CIS가 3파의 시작이 들어왔어요. 이 친환경 관련이죠. 예, 카톡인데 제가 저희 카톡방 리딩방이죠. 리딩방에 인원이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CIS 써있죠. CIS 1만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1파동 이후에 하락 2파동의 끝자리 같아 보이네요. 참고하세요. 그죠? 친환경 관련주니 이런 재료도 붙여보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가 마음에 든다면 얘가 나올 수 있는 재료 혹은 앞으로의 이 성장성이 있는 회사인지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4차 혁명에 관련된 종목인지, 말 그대로 차트가 이쁘게 꾸며졌다면 얘가 자율주행 파트야. 그럼 자율주행은 앞으로 나아질 텐데 그런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날짜가 안 써져 있죠. 그래서 저희 친형도 주식을 하거든요. 형한테 보낸 거예요. 8월 10일 날. 이때 이수앱지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중장기 스윙 종목으로 그 멤버십이 아닌 분들한테도 드렸던 부분이었죠. 이수앱지스. 그러면서 형한테도 줬었던 부분인 거고, 그러면서 요거 얘기 나오고 나서 제가 또 10일날 이야기를 한 거예요. CIS 1만원 이탈하지 않은 조건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게 8월 10일이거든요. CIS 8월 10일이면 어디에요? 여기에요. 정확하게 8월 10일 딱 파동의 끝자리죠. 그죠? 1파동 나오고 2파동 조정을 받고 3파동의 시작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1파동이 200%의 정도의 상승이 나왔으니까 3파동도 200에서 250%의 파동이 나올 거냐, 아니면 1파의 파동이 컸기 때문에 딱 200% 정도의 상승만 나오고 마무리가 될 거냐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조건을 성립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 보세요. 실제적으로 CIS의 상승 자체는 요 자리에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대략적으로 2019년 12월 달부터 수소차 섹터가 움직이면서 얘도 같이 움직였던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상승을 한번 해주면서 고점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저점을 찍었어요. 근데 뭐예요? 여기는 파동의 원리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왜? 시작점과 저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죠? 아까 전에 1파동은 고점에서 60%를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요때는 단기적인 단타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차트를
한번 확인하고 해먹고 여기서 뭐 손바뀜이라고 할 수 있죠. 손바뀜일지 아니면 얘네들이 한번 해먹고 다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고점 위에서 한 차례 지지를 하면서 여기서 박스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고점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도 위로 가는 차트긴 하지만 삼각수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요런 박스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방향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나서 눌리고 나서 이 윗박스 위에서 버티는 그림, 그리고 또 한 차례 올라오면서 요 박스 상단에서 뭐예요? 또 버티죠. 여기서 또 여기서 버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강하게 쌌어요. 강하게 쌌는데 지지할 자리가 없이 쌌기 때문에 주가는 바로 밀리느냐, 이게 이 재료의 크기 그리고 차트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회사의 강점이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대부분의 이렇게 쏘고 나면 이 테마가 꺼지는 종목들은 여기서 주가가 한 차례 누르고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면서 쌍봉을 비슷하게 만들면서 그 다음 뭐예요? 주저앉아 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거기서 버티면서 한 차례 내려왔고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상승을 했던 자리를 이제 여기서부터죠.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부터 시가가 형성이 됐고 여기서부터 강하게 쌌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고점을 여기다 만들긴 했지만 윗꼬리가 길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 고점이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 저점,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이 12,500원. 여기서 한 차례 내려온다면 요 정도. 그럼 뭐예요? 대략적으로 60%의 조정을 받은 거죠. 지금의 자리가 60%의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뭐다? 1차 상승을 한 고점 위에서 받아주는 그림이 어느 정도 나타났고, 그리고 60%의 조정을 받고 나서 반등을 했지만 못 올라섰고, 대신 한번 눌렸지만 이 바닥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오면서 뭐예요? 기존의 저점보다 한 차례 내려앉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온 다음에 누를 때 어디? 기존의 저점 위에서 버틴다라는 거죠. 항상 제가 차트 공부를 드릴 때 저점을 만들어 놓고 한번 올라오고 다시 저점을 만들었어. 그리고 다시 올라왔을 때 요 자리를 넘어선다면 그 다음 눌릴 때는 어디? 무조건 여기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야 뭐다? 차트가 위로 올라가는 차트가 나온다. 주저앉으면 뭐다? 위로 밑으로 주저앉는 거예요. 그냥 페이크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존 저점보다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차트의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2차 파동이 끝나는 부분 같다. 그래서 이런 파동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파동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런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종목들을 좀 찾아본다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요새도 많이 다루고 있죠. 워낙 이 KPM테크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그러니까 이 하락하는 부분에서도 먹을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언지를 많이 드렸죠. 위에서 5일선이 내려온다, 11선이 내려오면 맞고 떨어진다, 대신 어디 지켜주면 어디까지 또 튄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 KPM테크도 바닥 대비해서 고점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주가가 눌렸어요. 그럼 실제 원하는 여기서 저점을 만든 다음에 이 자리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준 다음에 파동의 원리를 하나 더 만들 뻔 했던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한번 낮추고 다시 올렸을 때 뭐예요? 이 윗자리에서 지금 버티죠. 그죠? 윗자리를 버티기 때문에 얘가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이 월봉과 주봉의 그림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자리 위에서 올라오다가 뭐다? 기존의 이 저점 자리까지 다시 한번 내려앉았을 때 뭐다?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아 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깨고 내려앉고 다시 저점을 하나 만들면서 기존의 저점의 위치에다가
굳이 내려갈 필요가 없는 자리까지 내려앉은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실제적으로 요 윗자리에서 그냥 버텼으면 되는 자리인데, 요렇게.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원대한 꿈을 얘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일단 페이크를 만들기 위한 이 자리 싸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디? 여기까지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얼굴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까지 봤을 때, 그래, 최소 75에서 80점을 나왔던 얼굴인데, 여기서 눌러버리면서, 그럼 뭔가 사고를 친 거죠. 잘못을 했던지, 아니면, 거짓말을 했던지, 그때부터 이제 미워 보이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 새끼 봐. 그래 놓고서, 기존의 이 저점 위로 못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실패했다라는 거죠. 전형적인 사기꾼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런 차트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CIS와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종목 중을 본다면, 최근에 이 주식시장에 빠지고 이 대체 유무가 나오면서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악영향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서 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5,8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죠? 그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이에요.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인 거고, 그럼 얘도 기준을 바라본다면, 그죠? 기준을 바라본다면 1차적인 파동이 한번 나온 뒤에 1차적인 파동이 나온 뒤에 고점을 만들어 놓고 저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슈팅을 강하게 쐈어요. 슈팅을 강하게 쏘면서 여기서 위치를 대략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파동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1파, 2파, 3파, 4파, 5파. 그죠? 이게 이 파동이 한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A파, B파, C파에서 끝나지 않고 5개의 파동이 더 나온 거예요. 왜? 비트코인이 좋지 않은 뉴스가 꾸준하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얘 기준으로 본다면요, 대략적으로 고점을 만들어 놓고 바닥을 시작했던 자리, 바닥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50% 정도를 그어보면 요 정도인가요? 50% 정도가 8,800원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저점을 또 형성했던 자리는 요 기준이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35% 정도가 남는 자리예요. 딱 40%라고 보기에는 애매해요. 그죠? 애매해요. 그럼 지금의 자리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자리인 거예요. 애매한 자리예요. 정확하게. 애매한 자리인데, 그나마 그래도 얘가 파동을 한번 이어가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다? 첫 번째, 고점의 바닥을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지랄을 하고 비트코인에 대해 안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 자리를 지금 이탈하지 않고 있죠. 그죠? 요 자리 찍고 나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번 만들어냈지만, 기존의 이 고점, 어떻게 보면 주가를 한번 눌렀다 올린 자리, 눌렀다 올린 자리,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매물이 또 쌓여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박스권의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의 자리로는 반반이라는 거예요. 반반. 아직은 갈 거냐 말 거냐. 그죠? 어떻게 보면 KPM 테크의 하나의 자리 같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죠. 요런 자리, 고점 찍고 그 다음, 고점 찍고 그 다음, 그리고 눌러서 자리 잡는. 대신 월봉과 주봉을 보면 뭐예요? 주봉상에서도 기존 고점 위에서 버티는, 월봉상에서도 기존 고점 위에서 현재는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애매하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명학이라고 하죠. 우리 사람 이름,
이름으로 사주풀이를 하는 거를 성명학이라고 하죠. 성명학. 그러면 이 이름에도 참새가 있고 비둘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레벨이 있대요. 1에서 5, 1에서 5.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둘기가 현재는 뭐 똥 싸고 해가지고 별로긴 하지만 예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비둘기가 참새보단 레벨 업이고 위에 있는 종목인 거고, 그러면 이 비둘기도 1에서 5단계가 있대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 예를 들어 1단계라고 치면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가족인 거예요. 집안도 좋고 어머니 아버지도 괜찮고 자식도 괜찮고 또 뭐 의사 집안이든 뭐 그런 집안. 1단계. 5단계는 부모 그래 나쁘지 않고 하지만 집안 형편이 그냥 그래. 근데 사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얘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그러면 5단계 정도래요. 대신 이제 참새나 요런 쪽으로 가면 좀 떨어지는데 라는 뭐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이 우리기술 투자를 본다면 지금 현재 딱 그런 5단계의 과정이에요. 비둘기로 따진다면 이해되시죠? 일단은 조건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놨어요. 바닥에서 거래를 터뜨렸고, 그리고 나서 슈팅을 냈을 때도 거래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주가가 누르면서 거래가 크게 터진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그리고 일단 기존의 고점 위에서 버틴다라는 조건을 다 성립을 했죠. 조건은 성립했어요. 그렇지만 이 월봉상의 흐름을 보면 저번 달까지 했을 때 딱 조건을 만들어 놓은 자리였어요. 근데 이번 달과 저번 달이래. 8월 달이죠. 8월 달. 8월 달과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조건을 만들어 놨다가 명절이 끼고 하면서 이 차트의 모양을 베려먹은 거예요. 아직은. 대신 베려먹었다고 할 수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공구리 치면 이게 시멘트가 굳기 전에 삽질을 착착착착착 버림이라고 하죠. 버림치고 착착착착착 하면 평평해지잖아요. 발자국이 나더라도 이 굳기 전에. 그럼 지금은 딱 그런 자리예요. 얘가 굳기 전에 뭐다? 차트를 돌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차트를 이쁘게 잘 만들었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위로 치고 올리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 줄 수 있겠는데 라는 그림을 만들었다가 9월달에 눌러버렸죠. 그럼 이번달 여기서 이렇게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다시 양봉으로 메꿔놓는 자리가 만들어 줄 거냐예요. 지금은. 그래야 뭐다? 추세를 유지한다라는 관점이죠. 이해되시죠? 어떻게 보면 상승이 나왔으니까 상승, 하락, 상승, 하락, A, B, C파의 기준인 거예요. 지금은. 이 C파가 여기서 끝날 거냐, 아니면 한 단계 더 누를 거냐. 만약에 한 단계 더 누른다면 앞으로의 상승에 조금 더 무리가 간다라는 거겠죠. 다시 올라오더라도 10,000원대를 쳐맞고 밀릴 확률도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다음 종목으로 AT넘 인베스트도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지만 얘는 확실히 우리 기술 투자보다 약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구름대 안에 지금 일단은 집어 넣어놨죠.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줘도 되는데 굳이 이 안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구름대 상단인 거고, 밑으로 누를 수 있는 자리는 구름대 하단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예요. 원칙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이 자리를 빠르게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정말 애매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인 거예요. 구름대 안으로 들어는 가 있지만 뭐다? 저점은 높이고 있는 자리.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번 달 얘가 혹여나 눌린다 하더라도 이 저점 중에 어디에요? 요 자리죠. 요 자리. 4130원. 굳이 이 자리가 저점을 찍었던 자리니까 이 다음에 저점이 어디에요? 4130원이에요. 이 자리는 이번 달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탈하면 뭐다? 얘도
파동의 모양만 만들어 놓고 페이크로 죽어버리는 차트라는 거예요. 언젠간 가겠죠. 다시 뭐다?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고시를 보더라도 뭐 삼수하시는 분, 사수하시는 분, 뭐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9수를 했다 그러잖아요. 9수. 그래도 검찰총장까지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얘가 바로 이재명 씨처럼 1차로 합격할 거냐? 아니면 9수를 할 거냐? 그거는 지금의 자리도 이제 관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죠? 최근에 비트코인이 또 올라왔으니까 이제 이 하락하는 또 모양을 만드는 척에다가 갭을 띄워가지고 버틴다면 뭐다? 또 한 차례 이제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놔서 파동의 원리를 그릴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성장성이 있는 부분 중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쫙 보면요, 이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이에요. 대장이죠. 얘도 그림을 보면, 자, 실제적으로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에 1, 2, 3파가 나오고 5파가 나온 자리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2파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3파가 나왔던 자리예요. 그죠? 여기는 3파에 1파가 강했으니까 3파가 작은 거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여기서 기준을 잡아주는 건 뭐다? 기존의 고점 위에서 지지가 나왔고, 그 지지가 나오면서 기존의 고점을 만들어 놓고 뭐다? 요 자리에서 몸통이 있는 박스를 만들어 놓은 자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윗꼬리가 나왔던 자리인 거고, 요런 기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실제적으로 지금의 요 자리는 박스권의 모양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고, 그럼 이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더라도 차트의 모양을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관점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죠? 파동의 그림하고는 좀 다르죠. 뭐든지 페이크를 준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엘리어트 파동을 완벽하게 수화할 수 있는 부분은 뭐다? 대부분 우량주예요. 뭐? 시총이 그나마 꽤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런 하락의 이 매도세와 상승의 매수세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차트의 모양을 딱 누가 보더라도 A급처럼 만들어놔요. 저점과 고점에 딱 60% 지지 받으면 무조건 상승할 때 고점을 올라오다가 맞고 눌리든 혹은 뚫고 올라서는 그림이 있는 게, 맞고 눌렸다가 다시 뚫고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다? 고점에서 눌렸던 만큼 위로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면서 파동을 만들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눌렸을 때 뭐? 굳이 이 자리까지 내려간다면 이제 차트의 흐름이 바뀌는 거고, 이 고점 위 혹은 고점의 20에서 30% 정도, 3차에는 그래요. 20에서 30%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의 파동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파동을 계속 이어가거든요. 그러면 얘는 시총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모양은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신 기존의 고점 위에서 현재는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죠? 주봉도 마찬가지의 관점인 거죠. 월봉이 마찬가지니까. 대신 이제는 이 자리를 깨고 이탈을 하고 내려간다면 못해도 18,000원대까지는 한번 내려앉아야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고, 또 혹은 이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갈 거냐 말 거냐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자리는 이 박스 상단 찍고 다시 박스 하단을 누르는 자리죠. 그럼 이 박스 하단에서 금요일날 그나마 거래가 좀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두 차례는 버티는 자리가 나타난다. 그럼 이젠 뭐다? 24,500원 위로 올려다 놓지 못하면 여기서 버티는 그림이 많이 나오면 뭐다? 한번 누른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럼 뭐? 현재의 추세가 깨진다. 그죠? 이 박스권을 보더라도
여기서 중심값을 딱 그어 놓으면요, 기존에 뭐다? 이 중심값 위에서 버텼던 자리와 그리고 지금은 밑에서 버틴다는, 그만큼 매도세가 세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안 올라갔으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슈팅이 한번 났는데 여기서 이 자리를 못 넘겨버리니까 다시 한번 누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리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이언트 스택 금요일날 뭐 무상 유상 증자를 하네 어쩌나 하면서 얘 혼자만 슈팅을 좀 강하게 나왔죠. 그죠? 그럼 얘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요렇게 봤을 때 실제적으로 바닥 만들고 기존의 고점을 만들어 놓고,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고 주가를 한번 누르고 누르고 나서 다시 슬금슬금 주가가 올라오면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상승을 해서 올라왔고 현재 자리에서는 추세를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누르는 자리가 나와요. 누르는 자리가 나와요. 누르는 자리가 나오는데 이 무상유상 증자가 단기적으로는 이 회사가 그래도 앞으로 성장성이 있으니까 무상증자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돈을, 주주들한테 돈을 뺏어먹지 않고 무상으로 주식수를 늘리겠다, 뭐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니까, 대주주 물량도 많고 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호재로 작용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이 누르는 추세를 돌려놓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략적으로 볼게요. 누르는 추세를 돌려놓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다시 한번 주가를 누르면서 이 저점을 이탈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얘가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위에서 누르는 이 중간값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중간값이 대략적으로 못해도 이 자리겠네요. 74,5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관점이에요. 이 자리를 이탈하면 다시 한번 못해도 7만원에서 7만원 밑에까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야만이 다시 상방을 잡을 거냐 아니면 주저앉을 거냐의 관점인 거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바닥과 고점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한 40%가 위에서 빠진 거예요. 그죠? 그래도 나쁘진 않은 차트의 모양이라는 거죠. 아직은 나쁘진 않지만 지금 당장 간다라고는 볼 수 없는 차트의 그림인 거예요. 조금 더 뭐다, 이제 여기서 갈 거라면 자리를 잡아서 횡보하는 차트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고, 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요런 박스권을 하나 그려놨으니까 이 박스권 안에서 버티는 모양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고, 그게 아니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돼서 기존의 고점은 한번 찍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자리까지 한 번 더 밀리더라도 차후에 상승하는 데는 무리는 없겠구나, 대신 시간은 필요하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이 메타버스라는 게 나중에는 이제 뭐가 진짜냐 가짜냐를 또 가리겠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뭔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대북주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남북회담 했을 때는 모든 종목이 다 대북주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가다가 북미회담을 거치면서 거기서 딱 선발이 되죠. 이제 인디에프, 일신석재, 그 다음에 아난티, 뭐 푸른기술, 뭐 또 뭐였어요? 대아티아이, 뭐 이런 애들로 이제 딱 선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실적이나 아니면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기준을 만들기 전의 과정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 에이트원이라는 종목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라고는 하는데 이건 좀 약하죠. 그죠? 모양새도 약하지만 그래도 얘는 이 어떻게 보면 동전주, 뭐 1,000원짜리 주식으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봉의 그림으로 보면 파동의 원리는 맞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회사는 성장해 가고 있는 자리예요. 대신 이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던 자리를 넘겨서 뭐예요? 고속도로를 한번 탔었던 기준이었는데 요런 관점인 거죠. 뭘로 보냐? 실제적으로 몸통이 이어졌던 구간과 윗꼬리가 이어졌던 구간을 그어보면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계속 매물이 쏟아지다가 요 자리를 뭐다? 매수세로 감싼 거예요. 이 메타버스 이슈가 터지면서 감쌌는데 최근에 이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그만큼 시장에 돈이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재료는 있는데 이 재료를 활용할 만큼의 돈이 시장에 없으니까 너는 우선순위를 밀어놓는 거예요. 너 다음에 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가를 한 번 더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자리를 한번 메꿨다가 다시 눌렸고, 그러면 다시 여기 밑에 있는 몸통에 대한 자리를 지금은 만들어 놓은 자리라는 거죠. 그죠? 몸통에 대한 자리와 또 한 차례 밑에서 올라가는 자리,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바닥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뭐 못해도 횡보 혹은 반등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된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눌리면 바닥까지 내려간다면 얘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얘는 메타버스가 아니라 다음에 다른 무언가로 또 이슈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자리는 뭐다? 얘는 무조건 횡보하든 이제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타나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못해도 2200원 위로. 그러면 결국엔 지금의 자리에 반등이 나온다면 2200원 정도까지는 한 차례 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왜? 하나의 박스권을 만들 거니까. 옆으로 횡보하더라도 요런 그림 만들 거니까. 왜? 이 자리를 넘겨야만이 다시 한번 이 위의 대가리에 대한 추세를 만들 거니까. 그죠? 만약에 추세를 만들어도 이 자리를 못 넘긴다면 뭐다? 이게 차트가 하나의 헤드 앤 숄더가 되는 거예요. 어깨와 머리통, 그리고 여기 어깨 하나 만들어 놓고. 이해되시죠? 차트는 무조건 명분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우선시 하는 거고, 재료가 있더라도 차트가 모양을 만들어야만이 재료가 간다. 최근에 이 덱스터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많은 상승을 하고 있죠. 대장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도 제가 이 종목을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제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존에 이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한번 누르고, 그리고 뭐예요? 요 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하나 만들었다가 이 자리에서 버티지 못하고 밑에 대한 이 하방 박스를 하나 더 만들고,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서 여기 박스에 대한 이 중간값을 놓고 실갱이를 했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면 딱 박스죠. 눈에 딱 보이시죠? 실갱이를 하다가 하방에서 계속 압력을 받으니까 밑에 대한 또 하나의 박스를 만들었다가 요 자리에서 뚫고 올라와서 이 자리면 결국엔 밑에서 만들었던 이 박스만큼은 위에서 한 번 더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요렇게 한번 만들었죠. 요 자리를 여기 한번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모양을 만든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자리를 빵 하고 뚫었죠.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이제 얘도 모 아니면 도의 자리가 나타난 거예요. 왜? 기존의 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리니까. 그죠? 이 자리를 넘기고 뭐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넘기고 지지해야만이 또 한 번의 파동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파동을 또 하나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어떻게 보면 얘는 지금 여기를 파동으로 본다면 1파, 2파가 나오고 3파가 좀 길게 나왔고, 그죠? 3파가 길게 나왔고, 얘가 그럼 4파가 나오는 건가? 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1파가 나왔고 2파가 나왔고 3파에 1파가 나왔고 2파가 나왔고 3파가 나왔고 4파가 나오고 5파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혹은 1파, 2파, 이제 3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3파에 3파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건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틀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초봉상에 보면 지금의 자리는 기존의 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그림으로 만들어 놓고 윗골을 일단 단 거예요. 그럼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고점을 만들면서 강하게 거래량을 뽑아놨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얘가 이제 하나의 여기가 뭐다? 변곡점의 자리가 된 거예요. 요렇게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15,000원이 되는 거고, 그죠? 이 15,000원이 뭐예요? 기존의 고점이죠. 그럼 즉 얘는 1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 이 파동의 원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시 주저앉는다? 그럼 뭐다? 위로 올라오면서 이 15,000원대가 하나의 또 저항이 되는 거예요. 대신 이 저항을 이슈로 강하게 뚫어버린다면 다시 가겠지만, 말 그대로 페이크 전법이 되겠지만, 거래가 평상시처럼 줄어버린다? 그러면 뭐다? 맞고 쳐 밀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삼각 수렴을 하고 빵 하고 터뜨렸고,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 15,000원을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고. 이 M게임이라는 종목도 메타버스 관련이죠. 얘도 차트를 보면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올라갔던 차트의 모양과 딱 여기서 나눠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차례 분위기 만들어 놓고 여기서 강하게 쌌단 말이에요. 그죠? 강하게 쌌고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는 여전히 어느 정도 선은 유지하고 있는 관점인 거고요. 그죠? 이탈 안 했죠. 그럼 아직 추세는 살아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대신 기존의 고점을 만들어 놓고 윗자리에서 그래도 버티는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을 수 있었을 뻔 했던 자리인데, 여기죠, 여기. 했던 자리인데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서 기존의 바닥권까지 밀린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현재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얘가 앞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박스를.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최근에 이 고점 위자리, 그러면 어디야? 못해도 9,00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뭐다? 위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빨라지겠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월봉상에 보더라도 기존에 시가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요 자리에 딱 찍으면 여기에 대한 몸통이 하나 더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의 자리는 여기서 여기 자리와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요 자리와 여기 또 모양에 대한 이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가 여기 나타나죠. 이렇게. 그죠? 그럼 실제적으로 지금의 요 자리는 원래 6,700원까지도 밀려도 되는 자리인데, 여기까지도 밀려도 되는 자리인데 중간에 뭐다? 공구리를 하나 더 쳐놓은 거예요. 매물대를.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즉 추세가 조금 더 살아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왜? 이거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안 눌러놓고.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요렇게까지 밀릴 수는 있다. 대신 요렇게까지 밀리면 시간이 그만큼 또 오래 걸린다. 다음에 뭔 차트를 또 기대하는 거고, 지금의 이 자리에서만 버티는 7,700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다? 다시 한번 10,000원대에 대해 매물을 확인하러 쏠 수 있는 관점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관련이죠. 얘도 슈팅을 내놓고, 대부분의 차트라면 슈팅을 내놓고 주가를 여기서 한 차례 누르고 올라왔다 못 올라오면 여기서 주저앉아 버려야 되는데, 얘는 지금 다시 살려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이 박스권을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고 주가를 띄워 올렸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를 찾아보면 여기와 요 자리가 섭렵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밑에 있는 저점,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박스를 만들었던 자리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41,000원까지. 그럼 지금의 자리, 얘 그림을 본다면 얘는 못해도 38,500원은 무조건 웬만하면 지키는 흐름을 나타내주는 게 빠른 추세를 유지한다라는 거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박스권에서 기존의
요 중간에 대한 박스권에서 모양을 만들어내다가 지금은 어디? 이 위에 대한 박스권을 현재는 확인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박스권의 또 중간값을 쫙 그어보면 요런 자리가 나타날 거고, 이 자리 위로 다시 캔들을 올려다 놓고 종가가 형성되면 빠르게 상단을 때린다라는 거고, 때려서 넘어갈 거냐? 못 넘어가고 맞고 떨어진다면 뭐다? 다시 한번 중간값 혹은 이 바닥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겠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대신 밀리더라도 이 밑에 있는 박스 상단에서 이제는 지지를 받아야만이 뭐다?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관점이 되는 거고요. 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이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 바닥을 만들어 놓고 슈팅을 보이면서 제약바이오기 때문에 기존의 고점 위에서 버티지는 못했지만, 그죠? 여기서는 한 차례 버티려고도 노력은 했지만 시장의 영향이 여의치 않으니까 주가를 한 번 더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누르고 나서 지금 현재 바닥을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대략적으로 바닥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차트를 보면 어디? 그나마 슈팅이 나왔던 자리가 여기서 여기까지인 거고, 이 자리에 첫 번째 산을 만들었던 자리, 두 번째 산을 만들었던 자리, 세 번째 산을 만들었던 자리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 두 번째 산을 만들었던 자리에서 좀 버티는 척 했다가 세 번째 산을 만들었던 저점을 못 넘기니까 주가를 한 차례 더 눌러버린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은 첫 번째 이 산을 만들었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관점인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서 저점을 한번 1차로 만들었고 다시 고점을 만들어 놓고 누르면서 이 저점이 아닌 그 다음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 관점인 거죠. 그죠? 여기서 지지 받았다가 이제는 이 위에 있는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의 관점에서 저점을 만들어 놓고 그 전의 저점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파동을 만들 수 있는 기존의 지금 앞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앞자리에 와 있는데 아직 이평선이 애매하다라는 거죠. 왜? 위에서 찍어 누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니까, 밑에서 올라가는 자리가 나타나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자리는 뭐 해야 돼? 거래, 즉 재료가 하나 뭐 터져줘야 돼요. 빵 하고 터져줘야 유지한다. 그렇지 않으면 횡보한다, 누른다, 맞고 밀린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래야 파동의 원리에 부합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이 일봉상에는 초입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차트를 바라본다라는 거. 이 동국 SNC 얘도 친환경 관련이죠. 얘도 CIS와 같은 역할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는 차트의 흐름을 배려먹었죠. 얘도 KPF 테크 같은 꼴인 거예요. 주가를 바닥대면서 강하게 올려놓고 파동의 원리를 보면 파동을 만들어 놓고, 그죠? 만들어 놓고 주가가 누르면서 기존에 산을 만들었던 이 저점 자리에서 한 차례 반등을 했지만 기존에 산을 못 넘기니까 맞고 밀리면서 저점을 한 번 더 뭐다? 갱신했고, 그 저점이 이 3차 파동이 나왔던 1파, 2파, 3파, 4파, 5파에서 이 1파에 대한 고점에서 일단 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요런 식으로. 그죠? 그럼 버티는 그림까지는 아직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예요. 대신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구나. 아직까지 차트가 완벽하게 깨졌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깨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의 자리는 이 3파동의 1파에서 버티는 자리, 그리고 3파동의 고점과 이 3파동의 1파 사이에 대해서 뭘 만들어? 박스권을 만들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파의 3파동 사이에 갇혀있는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이 중간값,
6,500원 이 자리 위로 올려다 놔야만이 그나마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또 그어보면 7,300원 이 자리까지 또 한번 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못 올라간다? 그럼 뭐다? 여기서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뭐 다시 한번 이 1파의 끝자리까지 한번은 내려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 뭐다? 기술적으로 혹은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왜? 얘는 저점 매수세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는 자리거든요. 왜? 아직까지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슈를 못 받고 있다라는 거. 재료는 분명히 있는데 이슈를 못 받고 있다라는 거. 이해되세요? 그런 기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조금 더 버티는 것까진 상관없지만 이 버팀이 너무 오래되면 좋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뭐 그런 게 요런 기준인 거죠. 국일제지 꿈의 아이템 뭐예요? 그래핀? 이라는 이슈가 있잖아요. 뭐 구글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죠? 주가가 한번 올라온 뒤에 얘는 진짜 누가 봐도 원래 개잡주였는데 이런 재료를 한번 만든 뒤로 뭐다? 주가를 더 이상 크게 누르진 않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여기서 강하게 쌌고 뭐다?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면 얘는 무조건 끝난 거거든요. 무조건 끝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 위에서 중간값을 만들어 놓고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관점이죠, 지금. 그러면서 또 이 자리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인 위에 있는 고점을 만들었던 요런 몸통 자리 같은 요런 자리 위에서 뭐다? 하나의 또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차근차근 뭐 해야 돼? 매물 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거래가 빵빵빵 터졌던 자리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빵빵빵 터졌던 자리고, 실제적으로 이슈는 아직 살아있는데 이 그래핀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거래량으로 이 자리를 뚫기 위해서는 계속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 얘네가 지칠 때까지 한번 부대껴주고 눌렸다가 다시 눌릴만 하면 빵 하고 터트려서 다시 잡아놓고 하면서 계속 부대끼는 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월봉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조금 애매하죠. 일봉상에는 그래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는데 월봉상으로 본다면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으면 실제적으로 박스권 상단을 때린 거예요. 근데 못 넘겼죠. 그러니까 주가를 한번 누르는 거고, 그죠? 누르는 거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뭐 어떻게 보면 상승 나왔고 뭐 하락 A, B파가 나오고 지금은 C파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 C파가 4,9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이탈하고 내려앉는다면 뭐다? 또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앉는 거고, 내려가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이 5,000원, 4,900원을 못 넘기는 자리가 나타나면 뭐다? 이제 주저앉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존의 흐름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4,900원 밑에 있었던 자리는 여기 말고는 없어요. 다 4,900원 위에서 6,000원 사이에 매물을 많이 쌓아놓는 자리라는 거죠. 근데 이런 4,900원을 밀고 내려가면 올라갈 때보다 4,900원이 저항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차트를 뭐 스윙과 단기 관점 혹은 중장기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내일 시장 끝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